안녕하세요.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4년간 응급의학과 전공의 생활을 마치고 상급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근무를 하다가 매일진료 365 의원을 개원하게 된 고진이라고 합니다. 응급의학과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한 이유라기보다는 원래는 성형외과를 전공하고 싶었었거든요. 성형외과를 전공하고 싶었었는데 몇 차례 성형외과 지원 실패하고 난 후에 어떤 과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바이탈을 다루거나 생명이 오가는 환자를 보기 위한 목적보다는 되게 가장 친한 친구가 응급의학과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해서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게 됐고요. 그 이유는 다른 과 같은 경우는 계속 봐야 되는 환자가 항상 있기 때문에 환자 보는 시간 이외에도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진료 시간 이외에도 계속 근무하게 되는 형태가 많이 있는데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는 근무 강도가 높고 하지만 근무 시간에만 열심히 일하면 되고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는 자기 여유 시간 낼 수 있다. 일주일 이렇게 같은 근무하는 동료들끼리 스케줄을 좀 바꿔가면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응급의학과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인들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된 트레이닝을 받고 나온 전문의가 9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은 응급의료센터에서 급성기 환자들, 갑자기 어디 크게 다쳤다 아니면은 내과적으로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을 전반적으로 다 보고 있고요.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과에 걸쳐서 다 급성기 질환 위주의 진료를 하게 되는 게 보통 응급의학과 의사의 역할이긴 한데 제가 일본에도 좀 있어 봤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증 환자가 응급실로 많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기는 해요. 근데 보통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역할이라고 하면 중증도가 높은 사람들 당장 병원에 입원하거나 중환자실에 가야 된다든지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 그런 환자들 위주로 보게 돼 있는 게 응급의학과의 어떤 그런 역할로 지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경한 환자도 응급실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거는 모든 환자를 보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의 역할이고 환자도 그렇지만 의사들조차도 이 환자가 어느 과로 가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별해 가지고 적절한 과에다가 안내해주는 역할? 그것도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역할입니다. 이 환자가 외과 환자인지 내과 환자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과 환자인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동맥 박리 이런 치명적인 병이 있어요. 총각을 다투는 상황일 수가 있거든요. 경험이 없는 선생님들은 봤을 때 단순 복통인지 아니면은 정말로 그런 심각한 대동맥 박리 같은 문제가 있는지 놓칠 수가 있고 심지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조차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초기에 빨리 그런 걸 발견해서 적절하게 흉부외과 선생님한테 협진을 하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병원 전 단계 119라든지 사설 구급대나 사회 전반 안전 시스템 같은 거를 관리하는 연구 같은 데도 많이 관여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걸로 10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닥터 헬기를 도입하게 된 것도 우리나라 좀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에서 보건복지부랑 거기에 관심 있는 응급의학과 의사랑 해가지고 닥터 헬기를 도입하게 됐어요. 응급 환자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응급실 이외에 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도 응급의학과 의사들이 많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얼전트 케어 클리닉이라고 해서 가벼운 급성기 질환 환자는 예를 들어 고열이라든지 발열, 단순 복통, 설사, 어지럼증 그런 것들은 1차 의료기관에서 해결하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만 응급의료센터로 가는 경향이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1차, 2차, 3차 응급의료기관으로 나눠놓고 대개는 1차 병원에서 가벼운 골절이라든지 가벼운 내과적 질환, 입원이 필요 없는 질환은 119 구급대원이 1차 의료기관으로 일단 안내하고요. 입원이 필요한 경우는 작은 2차 의료기관으로 안내해서 그쪽에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시술을 하는 또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 쪽으로 가는 경우는 많은 전문가들이 한꺼번에 같이 협업을 해서 그런 어떤 중증도가 매우 높거나 복잡한 질환들만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경중증에 관계없이 응급의료센터로 다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거를 조금 해소해 보고자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좀 경한 환자, 대학병원 진료가 필요 없는 분들은 이런 1차 의료기관에서 빠르고 간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응급실 뺑뺑이라든지 응급실 크라우딩을 좀 막고 대학병원 응급실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하고 일본이나 미국에 있는 시스템 벤치마킹해서 한국에 또 맞는 1차 응급의료 진료기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만성기 질환이 아닌 급성기의 모든 질환은 다 가능하다고 생각되고요. 특수안과, 예를 들면 안과라든지 아니면 산부인과 이런 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뭐 통증 처치, 검사 다 가능하기 때문에 오셔서 여기서 엑스레이라든지 피검사, 초음파, C암 장비해서 모든 시술이나 처치가 거의 대부분 급성기 환자들의 시술이 가능해서 일단 오셔서 상담하시고 치료 받으시고, 저희가 안 되면 또 바로 소견서를 써서 적절한 병원으로 어레인지 가능하니까, 심지어 뭐 고혈압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주말에 시간이 없어서 평상시 다니는 병원에 못 가게 됐다 할 때도 간편히 오셔가지고 약을 받는다든지 치료를 받는다든지 하는 것도 다 가능합니다. 네, 그럼요. 화상이나 외상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급성기 질환이다 보니까 뼈가 부러졌는데 수술을 요한다. 아니면 화상을 입었는데 너무 심해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화상 전문 병원이나 정형외과 병원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고요. 그 외에 가볍지는 않지만 어쨌든 입원이 필요 없는, 수술이 필요 없는 환자들은 저희 병원으로 오셔도 다 충분히 진료가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응급의료센터에서 일하던 제가 개원하게 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해보았는데요. 물론 뇌출혈이라든지 심근경색증, 심각한 문제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시는 게 맞지만 입원이 꼭 필요하지 않거나 당장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질환은 대부분 저희 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하니까 저희 의원으로 오시면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 병원에 오시면 되는 질환에 대해서 다음에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